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도움을 주고 배려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던 경험.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나를 마치 자신의 비서나 심부름꾼처럼 대하기 시작했던 경험 말이에요. 퇴근 시간에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동료가 이제는 이거 좀 해주세요 라는 지시조로 말하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주기를 당연하게 요구하나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 왜 사람들은 잘해줄수록 나를 더 무시하는 걸까? 이제라도 이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잘해줄수록 더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잘해줄수록 더 무시하기 시작하는지,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 알아챌 수 있는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선의의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누군가를 돕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바쁜 사람의 일을 도와줍니다. 상대방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도움이 일상이 되면서 습관이 형성됩니다. 상대방은 나의 도움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나에게는 어려운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상대방은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감사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요구사항은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부탁해도 될까요? 가 이것 좀 해주세요로 바뀌고 시간 될 때 봐주세요가 오늘까지 해주세요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상대방은 나의 도움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항상 도와주시더니 왜 이번엔 안 되나요? 바쁘시더라도 이건 꼭 해주셔야 해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런 관계로 변질되기 전에 알아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방적인 연락 패턴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메시지가 온다면 거의 대부분 부탁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잘 지내? 그런데 로 시작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내용으로 끝나는 메시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라는 핑계를 대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SNS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나에게는 바쁘다고 했지만 SNS에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이 올라와 있죠.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너무 피곤해서 라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항상 급한 일로 연락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안으로 꼭 필요한데 내일까지 마감이라서 라며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만들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급한 상황들 대부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시간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늦은 시간에도 연락하고 주말에도 업무 얘기를 하며 약속 시간도 자주 어깁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급할 때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이 하염없이 늦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너밖에 없어서.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라는 말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때로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마지막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사항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잠깐의 도움이 이제는 주말 전체를 투자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일은 뒷전이 되고 그 사람의 일정과 요구사항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누르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패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다는 점입니다. 너는 잘 도와주니까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다들 나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더욱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정신적인 피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생기는 죄책감, 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용당하는 것 같은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불균형해져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우리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다 보면 나는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라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 도움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동생이 언니, 엄마가 편찮으신데 이번 한 번만 병원에 모시고 가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했던 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모든 병원 일정이 제 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동생이 먼저 언니가 시간 될 때 가면 되니까 병원 예약해 놓았어 라고 말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후배 직원 한 명을 도와준 것이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부서 전체의 컴퓨터 문제를 제가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라면서 업무 시간에 아무 때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죠. 이렇게 한번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그게 마치 고정된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한번 총무를 맡았다가 이제는 매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고 교회에서도 한번 봉사를 자원했다가 어느새 모든 행사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장보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미용실도 맘 편히 예약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잠깐 시간 되시죠? 라고 물어볼까봐 항상 마음을 졸이게 되니까요. 손주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오늘 하루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했던 딸이 이제는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버립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주말에도 당연히 맡기려고 하죠. 사실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참고 봐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줘, 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더더욱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세대가 또 한 번 참게 되죠.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그래, 내가 이번에도 봐줄게라고 말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마트 장보기, 은행 업무 보기, 관공서 일 처리하기 등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다 보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이제는 매번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맡게 됩니다. 다들 김 여사는 이런 거 잘하시니까 라며 당연하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지만 이제는 모임 날짜만 들어도 피곤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참다 보면 우리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진다는 겁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은데 손주들 보느라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마음의 병도 생깁니다. 밤에 누워서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 우리 몸과 마음만 망가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님, 아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더니 이제는 자기 스케줄에 맞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저 이따 올게요 라고 말하고 가버립니다. 아침에 맡기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주말에도 당연히 맡기려고 하죠. 심지어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돌보시기 편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 개인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매우 감사해 하다가 점차 그것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끔 오늘은 좀 힘들어서 라고 말씀드리면 어머 갑자기요? 저희가 어떡하죠? 라며 오히려 서운해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마치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집 김 씨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제가 이사할 때는 바쁘다며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도 항상 음식 준비와 뒷정리는 제 몫이지만 그분은 늘 저는 손이 안 좋아서요. 라며 구경만 합니다. 제가 아플 때도 아이고 그러게 무리하지 말지. 라는 말만 하고 정작 도움은 주지 않죠. 특히 이런 분들은 자신이 받기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떡 하나 갖다 줬잖아 라며 작은 것 하나를 크게 부풀려서 말하죠. 심지어는 난 마음으로 늘 고마워하고 있어라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생은 평소엔 안부 전화 한 번 없다가도 부모님 병원에 모셔야 할 때만 언니가 시간이 되시니까 라며 연락해 옵니다. 엄마 생신날 음식을 준비할 때도 명절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올리지만 정작 부모님 일은 전부 제게 미루죠.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문자는 이렇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그런데 항상 안부를 물은 뒤에 바로 부탁이 따라옵니다. 가끔은 언니가 제일 믿을만 하니까 언니밖에 없어서라는 말로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지금 좀 바빠서 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내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기 의견만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어머님은 경험이 많으시니 이번에도 맡아주세요라며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맡깁니다. 피곤하다고 말씀드려도 우리 박 선생님밖에 없어요라며 한사코 밀어붙이죠. 심지어 제가 거절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가 그리 힘드세요? 라며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나 절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이니까 보살님이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죠 라며 직책을 앞세워 부담을 줍니다.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의무인 것처럼 강요하죠.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했더니 신앙이 좀 약해지신 것 같네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는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머님, 선생님 하면서 높여 부르고 감사하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의 친절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살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택배를 맡아달라고 하면 제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받아놓을게요 하고, 이웃이 김장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시간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택배를 못 받겠다고 했더니 관리실에서 어머님은 항상 받아주시더니 라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김장철에는 아예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당연하게 제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반찬 가게 하시는 옆집 분은 이제 아예 제가 배달부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라면서 매번 부탁하시는데 한 번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는 다른 집 배달까지 부탁하시면서 박 선생님이 워낙 친절하시니까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참고 또 참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명절 때 큰 며느리는 늦잠 자고 오후에 와서 음식 차리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녁에 일찍 가겠다고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래, 피곤하지 하고 넘어가죠. 작은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친구들과 놀러가도 젊었을 때 실컷 놀아야지 하며 웃어넘깁니다. 요즘은 아예 카톡으로 어머님 내일 아침에 애기 좀 봐주세요라고 메시지만 보내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버립니다. 퇴근 시간은 자꾸 늦어지고 주말에는 애기랑 시간을 보내셔서 좋으시죠? 라며 맡기고 가버리죠. 한 번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항상 집에 계시잖아요 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반복되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옛말이 생각나서 또 참게 되죠. 명절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보느라 제대로 앉아서 밥 한 끼 못 먹어도 어머님은 원래 부지런하시니까 하며 넘어갑니다. 가끔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손주를 맡기고 가버리니 병원 예약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돌보다 보면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아버님은 퇴직하셨으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24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장 보고 손주 보고 저녁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애노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동료가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네요. 내일 오전에 도와드리는 건 어떠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미리 알려주면 시간 조정이 가능한데 갑자기는 어려워. 다음에는 하루 이틀 전에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해 주실 수 있죠? 라는 질문에 주말에는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대신 평일에 시간을 더 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계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너가 있어서 든든해라며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항상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내 일상이 무너지더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거절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긴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려울 것 같네요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톤을 유지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제시하되 의무감은 갖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진정한 의사여야 합니다.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나만 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나만 안 하면 이기적인 걸까?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관계란 어떤 걸까요? 한 사람이 끊임없이 희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여러분이 매일 야근하면서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해보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퇴근 시간에 이것만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시에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오전에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엄마니까, 아빠니까, 언니니까, 오빠니까 하면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나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나의 시간도 소중해. 항상 도와주고 싶지만 때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밖에 없어,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라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우정일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 미안해라는 말에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모두 소중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이제 관계의 주도권 되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온전히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만 보내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더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다가 저녁에는 지쳐 쓰러져 잠들기를 반복하는 이 생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우리 세대는 특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몸과 마음이 더 지칠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러 올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 화요일은 병원에 가야 해서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월요일이나 수요일은 괜찮은데 어떠니? 보세요.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장철만 되면 이 집 저 집 돕느라 한 달을 고스란히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이렇게 해보세요. 올해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대신 양념 재료 준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변화하면서 경험하게 될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오늘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묘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점차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바쁘시면 다음에 해도 돼요라고 먼저 배려하는 말을 건네기도 하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하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변화가 튀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 일은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거나 밤새 후회하고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의 시간과 에너지도 같이 있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죠. 이런 변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일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서 문제야.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하지 않아도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진실해질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변화는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려가니까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